내가 절대 이강인 팔지 말라고 했는데 감독 지시 불이행 및 신체 능력 부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발렌시아가 그를 이적시킨 것이라는 폭로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렐레보는 9일 발렌시아를 이끌었던 호세 보르달라스 감독은 자신이 받은 비판 중 이강인의 자유계약 방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가 기대하던 유망주였는데요. 2011년 뉴스에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자랐고 발렌시아 역시 이강인의 잠재력을 일찍부터 알아봐 바이아웃 8천만 유로 1130억 원을 설정해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 시즌 1군 팀으로 승격한 이강인은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새 시즌간 61경기 출전했지만 대부분 교체로 출전하며 점점 입지가 줄었습니다. 결국 이강인의 선택은 이적이었습니다. 이강인은 뛸 수 있는 팀으로의 이적을 추진했고 지난 여름갓 승격한 마요르카로 새롭게 둥지를 틀었었는데요. 이강인은 2025년까지 4년 계약을 맺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은 2021년도 시즌을 앞두고 발렌시아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9위로 시즌을 마쳤고 코파델 레이 9강컵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냈습니다. 그러나 구단과 상호합의 하에 시즌 종료 후 팀을 떠났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이 팀을 맡자마자 이강인은 이적했는데요. 발렌시아는 마르쿠스 안드레 영입을 위해 논유럽 쿼터 자리를 만들어야 했고 결국 이강인을 제값에 팔지 못하고 자유계약으로 풀어줬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은 이강인을 써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내야 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발렌시아는 이강인에게 상호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마요르카에 이강인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FA로 풀어줬습니다. 2021년 여름 발렌시아는 재정 위기를 겪으며 주요 선수들을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강인이었습니다. 당시 이강인도 출전 시간을 원하며 이적을 원했습니다. 특히 발렌시아는 논유럽 쿼터가 필요했습니다. 이강인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발렌시아는 안드레 등록을 위해 이강인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마요르카가 행운을 맞이했습니다. 이적료 없이 마요르카가 이강인을 영입했습니다. 최고의 유망주였던 이강인을 논유럽 쿼터 자리를 만들기 위해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은 발렌시아 프런트는 내가 도착하자마자 이강인을 팔겠다고 말했고다면서 나는 놀랐고 그가 최고이므로 팔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렐레보는 보르달라스 감독의 인터뷰 내용은 발렌시아 경영진에 의해 거부됐다. 또 거짓이라고 평가했다며 보르달라스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발렌시아에서 보고받은 것이 사실과는 달랐다. 당시 발렌시아는 이강인이 감독의 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를 떠난 뒤 본격적으로 성인 무대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첫 시즌 주전 경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두 번째 시즌부터 경기 조율 능력, 영향력 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지난 시즌 라리가 6골 6도움을 올리며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PSG 등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경쟁 끝에 이강인을 잡은 것은 PSG였습니다. 여기에 패스마스터 윤정환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한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현대 축구에서 부족한 플레이메이커들을 대체하며 독특한 선수로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팀 경기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 그의 훌륭한 플레이에 감탄하며 놀랐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어려운 패스를 손쉽게 주어 경기를 컨트롤하며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패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고 그의 패스에는 강력한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생각하고 일단 보고 판단하는 시간이 축구에서 매우 길어지면 경기에서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현대 축구는 빌드업을 중요시하여 매우 안정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도전적인 플레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패스를 통해 공간을 활용하면 공격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그런 패스를 잘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강인 선수는 완전히 마스터하고 있고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패스는 공간에 넣어줄지 발밑에 줄지 계산하여 판단하는데 뛰는 선수에게 발밑에 패스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파악과 계산을 통해 개개인의 선수 특성에 맞게 패스를 해야 하는 것이 훌륭한 패스라고 생각합니다. 패스를 넣는 선수는 상대 수비 위치 파악과 패스 가능성을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 기술적인 선수라고 봐야 해요. 이러한 패스를 하는 이강인 선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로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압박이 강력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플레이와 압박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한국 대표팀이 재편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어린 시절에도 훌륭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폭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독특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의 실력은 노력 덕분에 달성한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피지컬적으로도 성숙해져서 속도, 수비, 피지컬 등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체력 향상을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며 몸에 힘이 붙어 가속력과 스피드가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스피드뿐만 아니라 힘과 게임 감각도 향상되어 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경기를 뛰면서 경기 감각과 실전 경험을 통한 기술적, 정신적, 경험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등의 발언을 하며 이강인 선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평가를 전했는데요. 이에 많은 팬들이 공감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 이강인 선수는 현대 축구에서의 독특한 플레이로 차별화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의 패스 타이밍과 패스 궤적, 선택 등이 정말 번뜩이고 뛰어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용수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걸출한 대단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현역 시절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선수를 찾아달라는 질문에 최 감독은 내 시절에는 그러한 선수가 없었다. 굳이 찾자면 고종수, 윤정환, 일본의 나카무라 슌스케를 들 수 있다며 안정감 있게 경기 운영을 하는 면이 닮았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윤정환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 제대로 경기를 본 것은 국가대표팀 경기가 처음이었다. 엄청난 퍼포먼스였다. 경기장 모든 선수를 통틀어 이강인밖에 보이질 않았다. 고 발언했습니다. 이전의 패스마스터로서 이강인의 패스에 대한 평가 질문에는 현역의 나보다 나은 것 같다. 패스는 노력이 아닌 감각과 재능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활약에 고무된 김도훈 감독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급 칭찬을 날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김 감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강인은 솔직히 계속 칭찬을 해줘야 하는 선수라며 축구 선수로는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모든 플레이가 탁월하다라며 메시가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느낀 적이 있는데 이강인 그리고 손흥민 역시 동시대에 볼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기에 우리가 그를 보호하고 보듬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